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국내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 하루 4,000명 안팎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옆 나라 일본은 100명 이하로 뚝 떨어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석 달 전만 해도 일본은 하루 최고 2만 5천 명까지 확진자가 치솟았었는데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6%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한편으로 인구는 우리의 2.5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두고 국내 한 예방의학자가 이른바 K방역을 따끔하게 꼬집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확진자 수가 급감한 건 자연 감염을 막지 않은 덕분이란 얘기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방역의 성과로 활용했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건지 또 그리고 의문의 일본 확진자 급감의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지냈던 의정부주의회 오범구 의장과 김영숙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의정부의 한 요양원에서 일주일 사이 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부지 입찰에 들어가면서 3,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장 기반으로 제조업이 두드러지면서 산업단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 북부 산업단지는 여전히 침체되고 있어 경기도의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지냈던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오 의장과 같은 입장이었던 김영숙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 의회 여야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정치에 입문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지난해 총선 때 문 전 의장의 아들인 문석규 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소방관 출신 오영원 의원이 전략 공천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시 오 의장과 함께 당을 나온 시의원은 총 3명. 한때 이들 무소속 3인방에 민주당 복당설이 돌긴 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복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지낸 지 20개월째. 오 의장과 김영숙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입당 권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를 그래도 필요로 한 데가 있구나. 그래서 필요로 한 곳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입당 과정에 문희상 전 의장과 상의를 했느냐는 질문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국민의힘 의정부시위원회는 두 사람의 입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취임할 때 샐러드볼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전체 13석 중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3명으로 힘의 균형이 팽팽했지만 무소속 의원 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에는 현재까지 여야에서 약 10여 명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주일 사이에 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용현동에 위치한 이 요양원에서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8일 1명, 21일 5명, 23일 14명 등 모두 21명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은 지난 21일 이후 집단격리 조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중증 환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2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82명이 줄었지만 이틀 연속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106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54명, 포천 22명,
양주 19명, 동두천 11명, 연천 1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3.6%로 전날보다 1.3%포인트 상승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2.7%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9.7%로 전날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을 위한 부지 입찰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양주시는 역세권 개발 사업 내 근린시설과 상업, 업무 용지 입찰을 다음 달 20일부터 나흘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입찰 방식은 최고가 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3,900억 원이 투입돼 양주역과 시청 인근 64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장 기반으로 제조업이 두드러지면서 산업단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 북부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은 깊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도의원 이원웅입니다. 예, 경기 북부의 열악한 산단 현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제고를 집중적으로 질타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경기 북부 산단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산업단지 면적 비율은 남부가 88% 그리고 북부가 12%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생산액은 남부가 96%, 북부가 4%에 불과합니다. 88대 12, 96대 4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누구든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북부 산단의 현실이고 현 주소인 것입니다. 게다가 첨단 산업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산업 중 일부만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적절한 지역 경제적 격차의 심각함을 20년에 이어 21년 행감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네, 이번 지적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네. 경기도는 북부 산단 활성화를 위해 지역 균형 개발 산단 사업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단 조성의 경우 정책 진행 후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기대를 갖고 성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예, 북부 산단에서는 이렇게 각종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도가 이제라도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대로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북부의 산단 개발이 여의치 않습니다. 인프라는 정부와 경기도가 남부에 집중 투자 개발했고 반대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각종 규제는 북부에 몰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산물이기 때문에 산단의 지역차도 정부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북부의 도로 등 SOC 사업을 확대 투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158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특사경은 이 중 109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자 1명이 구속됐고 폐기물 불법 처리자 13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스마트형 공기정화 장치를 보급합니다. 스마트형 공기정화 장치는 3개의 필터와 살균 램프가 장착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줄이고 악취 제거와 바이러스 살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도는 시외버스 20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벌인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부유세균 농도가 최고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정화장치는 시군 수요 조사와 민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협의를 통해 보급됩니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전국 물류업계를 바짝 긴장시켰었죠. 중점 유통 주유소를 중심으로 요소수의 수급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는 요소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요소수가 중점 유통되는 의왕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요소수를 충전하기 위한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중장비나 운행 중단된 차를 위한 말통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1000리터가 입고됐는데 1시간 30분 만에 300리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3시간 만에 지금 나도 지금 20리터 구한 거야. 이거 가지고 나도 한 3일을 쓰니까 좀 3일 더 편안하게 또 다닐 것 같아요.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거점 주유소는 경기 지역 내 14곳.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오후 2시와 8시 하루 2차례 재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담 조직은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을 단장으로 경제실장이 운영 총괄을 맡아 분야별 5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빨리빨리 실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도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판매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수입 판로를 지원할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수뿐만 아니라 필수 수입 품목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버스와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재고와 대책을 파악하고 화물차와 소방차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추진한 한탄강 주상전리길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한탄강 주상전리길은 철원에서 포천을 거쳐 연천을 잇는 길로 전체 길이는 25.1km입니다. 이곳에서는 한탄강 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어 경기 북부 관광 명소로 꼽히는데요. 연천군은 내년 중 한탄강 주상전리길 미개설 구간 5.5km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경민대학교가 지난 24일 혁신지원사업 성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혁신지원사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사업의 크고 작은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행사 기간 중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 학과 홍보관 100여 가가 설치돼서 운영됐습니다. 김환철 경민대 링크 사업단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미러형 실습실을 통한 현장 일체형 인재 양성과 4차 산업시대 AI센터를 통한 경진대회 등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산학 연사업인 링크 3.0 사업에 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 주민과의 윷놀이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남북 윷놀이 한마당을 열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 밝혔는데요. 또 남북 공동으로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게 되면 남북 공동 등재 추진의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방법이 온라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는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온라인 서비스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출생 신고 완료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20만 6,300여 가구입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병과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이 그룹에 속한 의정부와 양주는 시흥시와 파주시, 김포시에 이어 장려상을 받아 각각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